시작해 볼게요. 타입스크립트. 일단 예제는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폴더 만들면 그걸로 또 한번 옮겨 볼게요. 길게는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자, 여기 있는 거 제 거 보셔도 됩니다. 제 거 보세요. 어, 이걸 열어서. 자, 일단 간단히 목차를 보면 타입스크립트가 왜 나왔냐? 다음에 쓰는 이유, 사용법, 실행 원리. 자, 이렇게 볼 거고요. 문법 되게 쉽습니다. 쉬운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전 타입스크립트 추종자는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유연한 게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유연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좋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AI한테 타입스크립트가 좀 유리한 경향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I가 나중에 이 코드에 타입을 추론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대요. 내가 예를 들어 RES라고 해놨는데, 또는 REQ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엇인지 AI가 이 이름으로만 파악하려고 하지 타입을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AI한테 타입스크립트를 시켰더니 생산성이 조금 안정성이죠.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타입스크립트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제가 이제 어,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했지만 AI 때문에 또 뭐 타입스크립트가 계속 대두될 것 같은 예감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자, 쭉 내려서 한번 보죠. 자,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였어요. 언어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서버 단에서도 쓸 수 있게 해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유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변수가 우리가 이제 문자열도 넣었다가 숫자도 넣었다가 이러는데, 이런 걸 우리가 동적 타입이라 불러요. 동적으로 문자도 되었다가 숫자도 되었다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좋아가지고 자바도 이제 벌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바에서 벌이라고 하면 동적으로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튼 중요한 거는 동적으로 우리가 타입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언제 규모가 커질수록 큰 규모의 프로젝트일수록 이 유연성이 독이 되는 거죠. 이 타입에 추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타입인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작은 규모일 때는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큰 규모일 때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print user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print username. 제가 여기 user.name을 유저가 받기로 약속이 안 돼 있죠. 자, 유저 안에 네임이 있는 것이 여기에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자바는 할 수 있나요? 자바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자바였으면 클래스가 유저인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필드로 뭐가 있어요? 문자열인 네임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new 유저로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네임이 무조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겠죠.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이 유저에는 네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new 유저가 아니라 11이 와도 되고 20이 와도 되고 문자열 20이 와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동적 타입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자, 11에는 네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undefined가 와요. 그 undefined의 to uppercase가 안 되겠죠. 이때 오류가 뜹니다. 11에는 undefined는 uppercase가 없으니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입을 우리가 강제로 고정할 수 있다고요. 네임이 있도록. 그것이 타입스크립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밑에 가면 자, 이렇게 콜론 해놓고 네임이 무조건 문자열로 있어야 돼. 이거 제이슨 아니라요. 타입이에요.
자, 유저는 뭐다? 네임이 꼭 있어야 돼. 그럼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떠요. 아예 요 코드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코드 자체로. 그래서 오류로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입을 고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코드 좋아는 보이는데 이걸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는데 그래도 뭐 있을 때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넘어가고요. 자,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데 자, 지금 보면 지금 네임의 타입을 문자열로 고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자바였으면 이렇게 했겠죠? 자바였으면 스트링 네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네임인데 문자열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타입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는 타입이 뭐가 있죠? 스트링. 기본형이기 때문에 소문자. 또 뭐가 있어요? 넘버. 넘버는 숫자. 숫자는 11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고 11.01일 수도 있고요. 숫자. 또 뭐가 있어요? 죠? 불리언. true 또는 false가 있죠. true 또는 false. 또 뭐가 있을까요? 심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심볼. 이건 이제 고유값을 내놓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걸 넣으면 무조건 고유한 값을 내놓는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진 않았는데 여기 숫자 끝에다가 n이라고 쓰면 bigint라는 타입이 있어요. bigint. 자, 이 친구는 문자열, 그러니까 배열처럼 숫자를 쓰실 수 있어요. 계속 길게 숫자를 쓰실 수 있는 게 bigint. 하지만 정수밖에 안 되고요. 정수. 그 다음에 이제 null 타입이 있고 undefined가 있고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클래스 멤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타입일까요? 아닐까요? 타입이죠. 그쵸? 멤버라는 타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데이트 이렇게 했어요. 데이트 객체 타입이죠. 우리가 이제 내장 타입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타입들이 있죠. 자, 그러면 도큐먼트는 타입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객체죠. 그쵸? 이건 객체. 윈도우도 객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타입을 쓸 수 있고 내가 타입을 만들어서 그 타입으로 우리가 이 네임을 강제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price가 넘버야 되고 rate가 넘버야 되고 자, 요게 또 처음 나오는 게 있네요. 자, 요거는 return 값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return 값의 타입. 자바였으면 이렇게 했겠죠. void라고 하면 return이 없는 거. 그 다음에 int라고 하면 정수, sum, int a, int b 이렇게 했겠죠. 이때 이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죠.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요거 말고 이제 타입 이런 게 있어야죠. 타입.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자, 이게 왜 필요할까? 자, 지금 보면 일단 볼게요. 이 유저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 친구는 넘버 죄송해요. ID, name, 이메일로 되어 있고 넘버, 문자열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친구는 제이슨이 아니라 타입이라서요. 이렇게 콜론으로 씁니다. 콜론. 자, 타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죠. 그죠? 밑에. 내가 리터럴하게 객체를 표기할 건데, 자, 지금 현재 리터럴하게 객체를 표기하는 거예요. ID, name, 이메일을 쓰고 싶은데, 자, 유저 타입으로 하겠대요. 자, 이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큰 프로젝트 유지 보수가 당연히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쓰려면 자, 요거 타입스크립트 init라는 걸 하셔야 돼요. init
npm init는 우리가 이미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뭐 그쵸? init. 그 다음에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타입스크립트는 개발자 모드로 설치하시면 돼요. 개발자 모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타입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해서 실행해요. 이 컴파일은 개발자만 하기 때문에 개발자 모드로 설치해서 나중에는 요거를 실행하고 요거를 배포하시면 됩니다. 개발자만 요 타입스크립트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좀 중요해 보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 src라는 폴더에다가 타입스크립트를 두겠다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게 가능하냐? 여기 있는 이 타입스크립트를 전부 다 찾아서 자동 컴파일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컴파일이라는 거는 직접 개발자가 컴파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오토 컴파일이라고 해서 tsc watch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여기 있는 폴더 하위에 있는 이 친구를 자동으로 컴파일을 합니다. 자, 이런 옵션을 줄 수 있으니까 이 폴더에다가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면 이제 tsconfig라는 것도 생기죠. 이렇게. 자, 밑에 보면 이렇게 tsconfig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아요. 옵션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심플하게 남겨놓은 거고요. 보면 이제 src라는 폴더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컴파일 할 때는 out이라는 곳에 dist에다가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ts 파일을 쓰면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뀌게 돼요. 타입스크립트는 ts고요. 자바스크립트는 js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스트릭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쓰는 이유가 컴파일이 안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스트릭 엄격 모드를 쓰셔야 되고요. 컴파일 당연히 안 되게. 나 이제 모듈은 이건 마음대로예요. 저 커먼 JS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음, 모듈로 하시면 되고요. 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이름일 거예요. 타겟은 아이고. 타겟은 수업 이름이고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줘보자. 아, 버전이구나. 아, 자바스크립트 버전. 지금 보면 ES 2020년도의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몇 버전으로 우리가 컴파일 하겠냐? 이 뜻이네요.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요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게 우리가 쓰는 방법이고 자, 한번 해보죠. 보면 이제 지금 npx ts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npx는 뭐냐? npm의 최신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npm의 최신 버전 이게 npx고요. 과거에 쓰던 친구들은 npm으로 다 동작하는데 최근에 추가된 것들은 npx로 대부분 써야 되고요. 그냥 이제 최신 버전으로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컴파일하는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띵띵띵. 자, 폴더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타입스크립트라고 해볼까요? 자, 새로 만들기 경로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자, 저는 이제 교환을 좀 추가할게요. 나중에 할까? 지금 뭐 해놓지. 교환했고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경로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가 프로젝트 경로고요. 여기 지금 각자 이제 수업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권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 패키지 제이슨 가보시겠어요? 자, 여기. 자, 여기 보면 디펜던시랑 타입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배포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포 설정은 사실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배포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배포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배포 설정을 하시려면 여기 터미널 여셔야 되고요. 저 새 창에다가 열까요? 이렇게. 자, 여기 패키지 제이슨 열어놓고 자, 여기 바뀔 거예요. 자, npm init라고 해볼게요. 자, 저희는 y 옵션을 안 줄게요. 자, y 옵션을 주면 그냥 무시하고 쭈르륵 만드는데 안 주고 한번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엔터를 치면 자, 지금 보면 y 옵션을 이렇게 안 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쓰래요. 자,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npm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이 폴더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폴더가 중복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보통 폴더 이름을 뭘로 한다? 도메인 이름으로 한다. 도메인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써서 npm한테 넘겨야지 npm이 여기 중복되는 폴더 없네 하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패키지명을 꼭 써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도메인이 있다는 전제로 합니다. com.smu 8에 스터디 이렇게 할까요? 스터디. 자, 엔터 칠 거고요. 자, 버전이 나오죠? 버전은 안 하면 자동연히 1버전이 될 거고요. 엔터 치고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자, 뭐라고 하면 돼요? 프론트 엔드 수업. 하고. 자, 요건데, 자, 이게 뭐냐면,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 간에 실행하면 하나가 딱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모든 파일이 다 실행 파일로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대부분 하나가 돌아가도록 돼 있죠. 어플 하나가. 그래서 index.js가 엔드 포인트냐, 엔트리 포인트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엔터 칠 거고요. 그냥 우리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할 때 어떤 명령어를 쓸 거냐라는 거죠. 그냥 이제 넘길게요. 우리는 지금 당장 테스트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긴 레파지토리 설명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하실 수 있고. 뭐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도 뭐 무시할게요. 그렇죠? 자, 저자가 있죠? 저자는 여러분들 보통 뭐 이름을 하거나 이메일을 쓰겠죠. 여러분들 이메일로 하면 되겠죠? 보면 이제 요 라이센스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배포한 게 무료냐 또는 뭐 어느 영역까지 다운로드가 어디까지는 무료냐 또는 유료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센스로 등록해 놓으면 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없죠. 우리 지금 당장은 그냥 물론 그런 거고요. 아이고 실수로 엔터 쳐버렸네. 지금 보면 요게 지금 마지막 이렇게 할 거냐가 되겠죠. 그쵸? 엔터를 쳤는데 뭔지 모르겠다 기억. 그래서 오케이 할 거냐 그러면 y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다? 우리가 배포할 때 사용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설정. 근데 이제 Y 옵션을 주면 이거 없이 쭈르륵 그냥 만들어요.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자, 전 지우고, 그죠? 자, 보세요. 지워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지우고. 자, 지금 지웠죠? 어떻게? git init y 이렇게 하면 어이, git이 아니라 git에 그런 명령 없죠. 자, npm init y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방 짜라락 만듭니다. 근데 이미 제가 상관없네요. 그죠? 지금 현재 그냥 심플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타입스크립트는 뭐 다른 거 없이 제가 뭐 검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npm 자, 인스톨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i라고 해도 돼요. 그냥 i라고 할게요. 인스톨의 준말. 그 다음에 개발자 모드로 설치할 거고요. 타입스크립트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검색이 뜨죠. 검색이 뜹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웹스톰의 기능이에요. 웹스톰이 npm에서 인스톨하네 하고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개발자 모드의 디펜던시에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다음 여기 모듈에도 타입스크립트가 추가될 거예요. 엔터 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추가가 됐죠. 추가됐고 여기도 추가가 됐고. 자, 그래서 여기 설치 우리가 이제 의존성 주입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항상 지워도 상관없어요. 이 노드 모델은 지웠다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npm i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i라고 하면 이렇게 쪼르륵 다시 설치합니다. 이게 의존성 주입이 되는 거고요. npm i. 그 다음에 이제 타입스크립트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타입스크립트 설정은 npx 클리어하고 아이고 npx tsc init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다 외우고 다니세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도 쓸 때마다 보고 쓰지 그죠? 외우고 살진 않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엔터 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생성된 거 한번 볼게요. 자, 열면 자, 보면 여기 보면 루트 경로 그죠? 아웃 경로 이렇게 있죠. 자, 루트 경로, 아웃 경로. 자, 이걸 써놓으면 좋은 게 뭐다? 자동 컴파일을 우리가 하기가 좋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이따가 풀어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뭐 타겟, ES, Next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최신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드도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쭉 내려서 보면 이제 source map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자, 이 친구를 컴파일 할 때 그 컴파일 되는 소스 코드에 대한 설계도를 생성할 거냐예요. 사실 얘는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 필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볼 건 없고 자, 설명은 적어 놓긴 했는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놔두셔도 상관없고요. 보면 이제 옵션이 되게 많죠.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죠. 보면 이제 요런 거, 그죠? 이게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엄격하게 할 거냐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JS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리액트 할 때 배우시면 되고요. 리액트에서 이제 HTML을 자기네들이 표현하기 좋도록 만든 자바스크립트 HT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쭈르륵 있네요. 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 이런 옵션들이 쭈르륵 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요 두 옵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컴파일하는 것도 뭐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자동 컴파일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루트 경로에 있는 친구가 여기로 자동으로 컴파일 되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npx ts c watch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경로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랬죠? 자, 경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너가 검사해서 못 한다고 돼 있고요. 종료는 컨트롤 C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맞는데? 컨트롤 C가 맞아. 컨트롤 C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컨트롤 C가 종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자동 화치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그쵸? 요거부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타입스크립트 안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ST는 보통 이제 나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DIST를 쓸까 해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여기 두 개를 풀고 자 여기다가 슬러시하고 타입 스크립트의 src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 스크립트의 dist 이렇게 할게요. 웬만하면 자동 완성될 때 자동 완성하세요. 아까는 잘 되더니 지금 또 안 되네. 위에 게 경로를 못 찾네요. 밑에 건 찾는데. 밑에 건 찾는데 위에 거 못 찾네요. 자, 뭐 상관이 없지 뭐 못 찾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타입스크립트 안에 와서 새로 만들기 경로 src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src 이렇게 하고 엔터.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보면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있죠. 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자, 우리 타입스크립트 만들어 볼게요. 타입스크립트. 자, 이름은 그냥 ex1 하자. ex1 심플하게. 자, 그러면 요런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자바랑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똑같이 로그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느리죠? 좀 느립니다. 뭔가 이제 버벅버벅 거리는 게 있고요. 자,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실행은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타입스크립트에서 누구로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고 이 친구를 V8 엔진 또는 노드.js가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되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네. 실행이 이상하다고요? 네네. 봐드리고 올게요. 괜찮아요. 실행이 될 텐데 그래도. 실행되죠? 놔둬나 봐요. 타입을 안 써놔. 자, 지금 보시면 빨간 줄로 뜨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실행은 될 거예요. 자,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타입스크립트 쓰는데 여기 타입 명시해 이 뜻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명시해 이 뜻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안내가 될 거고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나는 문자열로만 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안내가 떴던 걸 우리가 직접 써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 빨간 줄이 사라질 거예요. 빨간 줄 있던 사람들은. 자, 이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숫자를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뜨고 실행도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안 되는 걸 기대하죠. 그래서 바로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실행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컴파일을 해볼 거예요. 자, 컴파일. 자, 컴파일은 저희가 mpx tsc 이렇게 하면 됩니다. tsc. 그러면 여기 dist라는 파일이 생기면서 이 친구가 컴파일이 돼요. 자, 엔터 치면 자, 지금 보면 에러가 있어서 컴파일 실패했대요. 이렇게 요걸 주석을 달면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컴파일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요게 있으면 컴파일이 안 되고, 요게 없으면 컴파일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로 타입 추론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타입을 고정한 거죠. 근데 다른 타입으로 하려고 했더니 오류가 뜨면서 이렇게 컴파일 못하게 하는 용도가 타입스크립트예요. 대단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실행은 누구를 해야 되냐? 여기 보면 ex1js 보이죠? 이 친구를 실행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더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자, 요거 두 개는 사실 우리가 설정을 해놔서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안 만들어져도 상관없어요. 없이 얘가만 컴파일 돼도 되는데 요 두 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의 그런 뭐 뼈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는 사실 요거 두 개는 필요가 없다. 여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즘 코드가 요거 말고는 크게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습니다.